책여행 가는 길. 새소녀. 벨마 월리스. 이봄 출판사.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알래스카 원주민 출신 작가 벨마 월리스의 소설 새소녀입니다. 작가가 자신의 부족에 전해 내려온 전설을 바탕으로 쓴 글로 옛 알래스카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새소리 흉내내기를 잘해서 새소녀라 불렸던 소녀 주툰바와 겨울이 긴 자신의 고향을 벗어나 오랫동안 해를 볼 수 있는 남쪽 해의 땅으로 모험을 떠난 소년 다구가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알래스카에서는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고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엄격한 규칙을 따르면서 정해진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하는데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개인적인 꿈을 꾸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때, 주툰바와 다구는 각자 자신의 꿈을 찾아 무리를 떠나게 됩니다. 보통의 범주 안에서 관습에 얽매이기를 거부했던 두 젊은이의 삶. 그 이야기 중의 일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3장. 수장의 결정. 어두워져 가는 저녁, 새소녀의 아버지 조흐는 하늘 한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빛 조각을 올려다보며 서 있었다. 이맘때에 이 작은 별이 보인다는 것은 여름이 끝났음을 의미했다. 이제 다시 겨울을 준비해야 할 때였다. 그는 몸을 돌려 동물 가죽으로 된 천막으로 돌아갔다. 천막 안에 아내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딸에게 전할 소식이 있어서 딸이 오기만 기다리던 참이었다. 아직 안 왔어?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에게 나주가 물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흐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기 딸을 훈육하는 것이 쉬운 일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새소녀는 이제 아이에서 벗어나 성인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물속을 조용히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온순할 때도 있었지만 어떤 순간에는 수많은 상처를 지닌 늙은 곰이 분노할 때처럼 반항적인 눈빛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흐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는 어떻게든 용기를 끌어내어 딸에게 결정사항을 알려줘야 했다. 조흐는 이런 어려움이 닥치기 전의 나날들을 떠올려 보았다. 그와 아내는 딸을 사랑했으므로 그위 친종 여자가 갖춰야 할 기술을 배우는 데 집중하라고 아이를 몰아붙이는 대신 뛰어다니며 사냥하는 일을 허락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새소녀는 오빠들처럼 사냥을 해서 가족에게 그리고 사냥을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기를 가져다 주었다. 조흐는 자신과 아들들이 가르친 사냥수를 훌륭하게 체득한 딸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를 떠올렸다. 그녀는 지치는 기색 없이 먼 거리를 달릴 수 있었고 쓰러진 나무를 가볍게 뛰어넘었으며 여러 종류의 동물을 사냥했다. 하지만 조흐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그녀의 오빠들을 포함한 부족의 청년들 중 그 누구보다도 새소녀가 모든 점에서 뛰어나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그의 가르침이 뛰어나다는 걸 증명해주는 일이기도 했다. 오늘 사람들이 그에게로 와서 불평을 말하기 전까지 조흐는 그것이 자신의 실수였음을 깨닫지 못했다. 남자들 몇몇은 가족에게 새소녀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가 혼인을 해야 한다고 여겼다. 몇몇 남자들이 한데 모여 지도자에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무리의 수장은 그의 무리가 평화로운 가운데 함께 일함으로써
그 땅에서 살아남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새 소녀에 대해서는 특별한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녀가 사냥꾼으로 지낸다고 해도 아무런 불만이 없었지만 그녀가 혼인해서는 안 될 이유 또한 알 수 없었다. 지금 그녀가 혼인을 하겠다고 나서면 어떤 남자든 기쁘게 응하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결혼하기에는 너무 늙은 여자로 여겨질 터였다. 그녀가 혼인을 해야 한다고 모든 이들이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그렇게 되도록 만들 터였다. 4장 순종하는 아들. 걸음을 옮기면서 그는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었다. 다구는 자신이 가족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아버지는 그가 사냥꾼이 되기를 바랐고 어머니는 손주를 원하고 있었다. 부모가 원하는 모든 일이 그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었으며 그로서는 그런 부담감이 서글프게 느껴지기만 했다. 그는 자신의 거처로 들어가 잠자리에서 팔다리를 뻗고 문간 바깥의 하늘을 내다보며 천천히 지는 해를 지켜보았다. 해는 여름이면 하늘 높은 곳에서 찬란하게 빛났지만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서서히 떠나가 이곳을 춥고 어둡게 만들었다. 지금부터는 내리는 눈과 함께 살풍경한 정막만이 있을 터였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 무리와 함께 투쟁해야 할 혹독한 겨울을 떠올려 보았다. 그런 때면 사람들은 서로 즐겨 어울리는 대신 침울해지고 험상궂어졌다. 최악의 자연 조건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모두들 해야 할 일을 군말 없이 수행했다. 꿈을 꾸거나 탐사를 할 시간, 심지어 가벼운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 없었다. 어떻게 하면 미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는 자문했다. 다구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또 한 번의 겨울을 보낸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의기소침해졌다. 그는 다음 날 술록 사냥을 마친 다음 아버지에게 혼자 떠나겠다고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부모님은 슬퍼할 테지만 그는 자신이 계속 부모의 바람을 따라 산다면 무리의 생활 속에 깊이 휘말리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조상의 흔적을 따라 해의 땅에 대한 전설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겠다는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터였다. 다구는 항상 지니고 다니는 무스 가죽에 그려진 지도를 꺼내 손가락으로 해의 땅으로 가는 길을 더듬어 보았다. 밤이 되어도 춥거나 어둡거나 황량하지 않은 푸르고 무성한 나무들이 있는 땅을 상상 속에서 그려보았다. 그 땅에 사는 행복한 사람들은 한밤중 울부짖는 배고픈 늑대의 외로운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리라. 그곳에서의 삶은 훨씬 편안하고 자취를 감춘 무스떼를 찾아 높이 쌓인 눈을 뚫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놓을 필요도 없으리라. 그런 곳은 반드시 존재할 터였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그토록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지 않았던가. 다구는 그곳을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는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들었다. 새 소녀 벨마 월리스 이봄 출판사 낭독 책여행